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오늘 주제 10입니다. 자, 이번에는 1990년대 이후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한 80%다 우리가 해놓은 내용들이 겹칠 거예요. 자, 오늘의 미션은 간단하게 1990년대 경제 상황이 어떠했고, 지난 시간 우리 외환위기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죠? 극복 노력 어떤 게 있었는가? 뭐 금모으기 운동 되겠죠?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요. 대통령은 누구? 네, 이승만 때고요. 자, 이때 경제적으로는 무슨 산업?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삼백산업은 참고로 밀가루, 면화, 설탕 산업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박정희 시대 하면 여러분 경제 성장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됐다. 계획을 세운 것은 그 바로 전인 이공화국 장면 정부 때고 시행을 한 것은 박정희 때다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60년대는 말이에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 경공업 중심. 70년대는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요. 중화학 공업 좀 크고 무거운 그런 이제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980년대 중반부터는요. 3조 호황이 펼쳐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던 그런 시기다라는 거고요. 대통령으로 따지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걸쳐져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3조 호황 세 가지가 낮았답니다. 뭘까요? 세 가지는 바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되겠죠. 기억납니까? 우리 중간고사 전에 했던 거. 네, 경제가 잘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대통령은 김영삼 때고요. 이때에는 여러 가지 시장 개방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도 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도 하고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흐름에 이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네요. 1996년도에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했으나 그 다음 해인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거의 부도 상태에 닥치게 된다. 이대로 나라 망할 수는 없다. 어디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맞습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 일명 IMF에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유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겠죠. 근데 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착해요. 그죠? 우리 예전에 국채보상운동 때처럼, 어, 이때 김대중 정부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금부치들을 싹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갖다 내서, 나라 빚을 갚아주세요라는 금모으기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덕분에 2001년도에 우리가 IMF 빌린 돈을 조기 상환하게 되고 IMF 우등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용 유연화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쉽게 해고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살릴 놈은 살리고 죽일 놈은 죽이자. 요게 이제 그때 당시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흡수가 되거나 망하게 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시중은행이 한 5개 정도 되겠죠.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제일은행 뭐 등등등 몇 개 안 되죠. 근데 IMF 때 다 이게 통폐합돼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기업 집중 심화 현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득 및 빈부 격차가 심화되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더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이제 그런 현상이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새는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취직하기도 힘들고 살기도 팍팍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집값도 비싸고 애 키우는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산율도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동남아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전에는 남미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90년대 후반에 한 번 있었죠. 그런데 2008년도에 또 미국에서 또 대대적인 그런 이제 경제 위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글로벌 위기라고 부르는데 한 10년 후죠. 네.
그래서 이제 10년 주기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데 뭐 정확히 이게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경제 상황은 늘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